오행의 본성을 보자면 목은 뿜어져 나오고 솟구치고 뻗어나가는 분출하는 본성을, 화는 널리 퍼지고 확산하고 팽창하는 본성을 가지며, 금은 확산되고 팽창한 에너지를 줄이고 수축하는 본성을, 수는 한 곳으로 모아 집중시켜 쌓는 응축하는 본성을 가집니다. 토는 한계성을 가지고 목화금수가 태극 밖으로 이탈되지 않도록 주재 조율하며 변화를 이끕니다. 밖으로 표출되는 에너지로 본다면 화는 에너지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고 수는 에너지가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목금은 수와 화의 중간인데 목은 수에서 화로 에너지가 상승하는 구간이고 금은 화에서 수로 에너지가 줄어드는 구간입니다. 만물을 구분해보면 1년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하루에는 아침, 낮, 저녁, 밤이 있고 인생에는 아동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가 있습니다. 일로 보면 시작 단계, 발달 단계, 마무리 단계, 휴식 단계가 있습니다. 목과 만물의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에서 목의 에너지에 뿜어져 나오고 솟구치고 뻗어나가는 분출하는 성질로 볼 때에 계절로 보자면 한겨울 땅속에 있다가 땅 위로 새싹을 틔우며 뚫고 나오는 봄에 해당하고, 하루로 보자면 태양이 떠오르며 하루의 기운이 시작되는 아침과 같고, 인생에서 보자면 출생에서 청년기에 들어가기까지의 아동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고, 사업이나 일로 보면 시작하는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목이 많다는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사주의 구성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지겠지만 목기운이 많다는 것을 목기운 하나만 두고 봤을 경우에는 3개 이상이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간에만 목이 3개가 있다면 충만하다고 보고 많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지가 공간, 결과, 물질, 삶의 환경이나 삶의 터전을 나타내는 데 비해 천간은 시간, 원인, 정신, 추상, 심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정이나 사회의 환경을 나타내는 을지가, 월지가 목에 해당하는 봄, 임묘진월이라면 목이 더 많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목의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사물의 형태인 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그 특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목의 특성은 나고 자라고 자유롭게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목은 생명, 살아있는 기운을 간장하므로 생기가 넘치며 양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시작이라는 특성을 가지며 성장하는 에너지이며 오로지 성장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순수함이 있습니다. 목이 많은 사람, 목의 기운이 넘치는 사람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에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시작하는 힘입니다. 목이 많은 사람은 시작만 너무 잘합니다. 낙관적이고 진취적이며 두려움이 없고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을 즐기며 호기심이 많고 하고 싶은 것이 많아서 생각나는 대로 시작합니다. 대책 없이 저질러 버리는 스타일입니다.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실수가 많아 일을 거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작하는 기운이 강하다 보니 마무리하는 기운이 약해서 마무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버리는 일은 많은데 제대로 결과를 얻는 일은 없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주 구성에 따라서
아예 시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목은 많은데 토가 없거나 너무 약한 경우입니다. 항상 뭔가를 시작하려는 마음이 생각만으로 존재하고 행동으로 표출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리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현실감이 떨어져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경우로 생각만으로만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목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은 사람이 너무 착하고 순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와 배신을 잘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수하고 착해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을 분별하는 능력이 적어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않아야 할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고 자신처럼 상대방도 순수하고 착하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목기운이 너무 많은 사람은 일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크고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조차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면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그대로 좌절하는 경향이 있고, 좌절했을 때는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주가 이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것도 병이고 없는 것도 병인데 병이 있으면 약도 있으니 말입니다. 많은 것은 덜어내고 모자란 것은 채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그런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자취이자 흔적이고 그런 것을 되돌아보며 웃음 짓는 것이 살아가는 묘미가 아니겠습니까? 목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목표를 선택하고 집중하고 끈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목표를 명확히 선택하고 한 가지 일을 시작했다면 중간에 다른 것은 거들떠 보지 않는 집중, 끝까지 마무리하는 끈기를 갖추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유를 두고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이나 행동이 앞서가는 경향이 있어서 생각 없이 빠르게 내 입에서 쏟아진 말로 상대방에게 원치 않게 상처를 입히거나 앞뒤 재지 않고 순간의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려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행동이 빠르면 생각도 말도 빠르게 나오기 십상입니다. 그렇기에 명상이나 요가, 마음 공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여유롭게 다스리고 느릿한 말투로 천천히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섣불리 상대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이 많은 사람은 사람을 항상 좋은 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고 긍정적이고 인간관계가 잘 되어가는 경우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인생사이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잘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만났을 때 오랫동안 만나 지켜보고 살펴보고 난 다음에 마음을 열어도 늦지 않은 게 인생사이고, 만남과 만남 사이에는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유지해야 할 거리가 있어 이 선과 거리를 지키는 것이 좋은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는 비결이니 상대방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애초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결함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결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이런 부족함이 있구나. 그러니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렇게 자신과 타협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자신을 내세우려고도 하지 말고 세상에 맞서서 이기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이 더 잘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도 있는 법이니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